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코로나 감염 이후에 완치가 됐더라도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경미한 증상부터 세심한 관찰과 집중적인 치료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 코로나 감염 이후에 가슴 통증이나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 폐렴이나 폐 손상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분을 모셔서 오늘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기석입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실에 있고 현재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 내과에서 호흡기 질환자들을 주로 진료를 해왔습니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항상 얼굴에 뉴스에 보다가 이렇게 유튜브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 건데 코로나 감염 이후에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폐렴에 대해서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폐렴이라는 게 무엇이며 이 원인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폐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폐. 그리고 여기 이 폐가 있죠. 양쪽에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폐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염증은 대부분의 염증은 미생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생깁니다. 예, 그 미생물이라 하면 세균, 박테리아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바이러스, 대표적인 게 코로나죠. 그다음에 곰팡이, 뭐 심지어는 뭐 기생충까지 다 들어와서 폐에 그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여기서 뭐 번식하니까 우리 폐를 깎아먹고 또 고름집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염증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 모든 종류의 폐렴을 합쳐서 우리가 폐렴이라고 하고 그 폐렴은 너무나 우리한테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씩은 앓고 지나가는 그런 종류의 염증입니다. 그럼 폐렴이 좀 무서운 질환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뭐 간단하게 뭐 치료나 예방이 가능하지는 않는 질환인가요? 그렇죠. 폐렴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3위입니다. 굉장히 높죠.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심장 질환으로 돌아가시지 않으면 그 다음에 폐렴으로 돌아가세요. 1년에 한 2만 2천 명이 돌아가시죠. 한 달로 따지면 한 1,700명 뭐 이렇게 한 달 돌아가시죠. 1,700명?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하루로 따지면 하루에 한 60명씩 돌아가시니까 폐렴으로만? 그렇죠. 한 시간에 한 2명 내지 3명이 계속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폐렴이 예방이 잘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단 하나 몇 가지 이제 예방약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폐렴, 이 폐렴구균형형 폐렴입니다. 네네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딱 한 가지 가장 흔한 폐렴을 꽂으라면은 폐렴구균형형 폐렴이에요. 근데 이거는 예방 소위 백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 맞듯이 이 폐렴구균에 대해서는 백신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맞아두면 전혀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덜 걸리고 걸려도 나빠질 확률이 줄어든다. 코로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고 나머지 폐렴들은 특히 성인 폐렴들은 예방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견해서 빨리 항생제가 들어가게 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이 폐렴구균 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백신을 살펴보면은 13가와 23가 이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을까요? 13가는 13가지를 이제 막아주는 거고요. 23가는 23가지를 막아줍니다. 얼핏 들으면 훨씬 좋아 보이죠, 23가가. 그렇죠. 좀 더 많은. 네. 왜냐하면 이제 폐렴구균의 종류가 한 100가지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같은 거라도. 그래서 우리가 폐렴구균에 걸렸을 때 첫 번째 종류에 걸릴 수도 있고 90몇 번째 종류에 걸릴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23가라는 거는 23가지의 종류를 막아주는 걸 얘기하고요. 13가는 13가지를 막아주는 걸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 같은 호흡기 내과 의사들은 13가가 더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면역을 만드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면역을 만드는 23가는 종류는 많지만 얘는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기억을 못 해요.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항체가 안 생긴다라는. 항체를 한 번 만들고 그걸 끝이에요. 네.
근데 13가짜리는 맞고 나면은 기억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이 들어오면 몸에 기억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23가 그 폐렴 구균 백신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근데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은 23가지를 다 커버는 못하지만 13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건 이제 아직 기술력의 차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또 개발이 될 건데요. 20개 더 나오고 21개 더 앞으로 나올 건데 대신에 기억을 시켜. 우리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그 균이 들어오면은 이거 맞아. 내가 항체를 만들어냈던 거지. 그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23가는 항체를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항체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럼 다시 없어요. 네. 그럼 다시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맞는 거는 또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23가는 맞으면 맞을수록 항체가 덜 생겨요. 오히려. 예. 오,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좀 구형 백신의 뭐 단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조금 약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23가로 65세 이상 이제 환자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국민들한테 네.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굳이 왜 13가로 하는 게 더 올바른 게 아닐까? 예, 사실은 이제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두 개를 순차적으로 놔주는 게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그거는 대한감염학회라든지 이런 데서 다 나와 있는 거고요. 13가를 먼저 맞고 1년 후에 네. 23가를 맞으면 완벽하게 폐렴 구균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은 다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면서 국가 백신 사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그때 이 13가를 못 드린 이유는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돈이 비쌉니다. 그렇군요. 돈이 비싸기 때문에 이제 그 재원을 갖고 있는 이제 기획재정부 이런 데서는 너무 비싸다. 일단 23가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되지 않느냐라면서 이제 자꾸 미뤄왔던 거죠. 이 폐렴구균 백신을 조금이라도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13가를 검색하다 보면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요. 이 단백 접합 백신 폐렴을 얼마나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단어 단백 접합 백신에 대해서 이 뜻을 조금 풀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13개와 23개의 항원을 가졌다는 것은 다당질에 대한 항원인데요. 23가는 그냥 다당질을 그대로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다당질을. 네. 근데 단백 결합 백신은 단백을 붙여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단백질이 들어가서 기억 세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기억을 한다라는 게 13가가 그렇죠. 단백 접합 백신이고. 예. 단백 접합이 없으면 세포 면역도 못 만들고 항체 면역도 못 만듭니다. 세포 면역, 항체 면역은 이런 거예요. 항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항체 만들면 그렇죠. 건데 세포 면역은 세포가 면역이 생기면 이 균이 들어오면 세포 가서 잡아먹어요. 그렇군요. 항체 면역은 항체가 가서 이제 그 잡는데 네. 그거 플러스 세포까지 가서 달려들어서 잡아먹으니까 더 완벽하게 청소가 되죠. 예. 그럼 요 단백 접합 백신으로 최근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고 예. 이게 보니까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네네. 일단 이 우리나라에 많이 생기는 폐렴을 보니까 네네. 이 단백 결합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혈청형 3, 19A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고 물론 23가에도 3하고 19A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확 떨어지죠, 사실은. 예. 그리고 23가 백신은 폐렴을 막는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논문이 네, 전 세계적으로 절대로 못 막는 거죠. 논문을 많이 만들었는데 폐렴을 못 막아주는 거예요. 폐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폐렴 예방 백신이라고 써왔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단백 결합 백신이 나오면서 그 학계에서는 그냥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더 이상 23가 백신이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을 막아주는 연구는 필요 없다. 왜? 소용이 없으니까. 예. 효과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가 놓는 이유는 침습형 폐렴 구균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폐렴까지는 대개는 아주 침습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폐렴으로 사망까지는 하지만 진짜 침습은 뇌에 들어가는 거죠.
뇌수막염 같은 거 생기고. 뇌수막염. 예. 네. 이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쭉 써왔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쓰는 건데 예, 이 단백결합 백신은 폐렴을 직접 막아주죠. 물론 폐렴이 더 진행돼 가지고 심한 폐렴이 되거나 또 뇌수막염 막는 건 물론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봤더니 3와 19A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흔한데 항생제 내성도 갖고 있는데 이제 결국은 단백결합 백신이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또 다른 연구를 했는데요. 이 13가 백신을 먼저 맞고 후에 23가를 놓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3가 맞고 23가. 예, 예. 그렇게 해서 폐렴을 막는 확률이 80%. 80%. 예. 그런데 23가만 단독으로 맞으면은 예방 확률이 18%. 비교가 안 되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차이가 확 나네요. 예, 알면 다 맞고요. 저한테 다니는 호흡기 환자분들은 거의 안 맞은 사람이 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딱 한 번 맞습니다. 비용은 있습니다. 이제 10몇만 원 좀 하는데 딱 한 번 맞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분이 이제 걱정을 하면 1년에 10,000원씩 하면 13년이면 다 되는데 그거 아깝다 한 생각하지 말고 맞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폐렴국궁 백신은 그 소아 때부터 접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고 근데 있는데. 예, 재밌는 거는요. 이제 국가가 이 13가 백신 이 비싼 거를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놔줍니다. 예, 국가 백신 사업에 아이들은 무료고요. 어른은 이제 저렴한 걸 지금 나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65세 이상 지금 성인에 들어가는 23가 백신은 기본으로 하되 13가를 먼저 놔드리고 23가 맞으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겠죠. 저도 안 맞은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없었겠죠? 예, 이게 7가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13가가 나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불과 아마 김 기자님 어릴 때는 아마 없었을 그럼 겁니다. 제가 호흡기 질환을 갖지 않더라도 네.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나이가 이제 중요한데요. 네. 사실은 폐렴 구균은 어릴 때 많이 생기고 쭉 줄었다가 50세가 지나면서 생겨요. 그래서 예.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50세 선진국에서는 50세 이상부터 강하게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권고도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이제 23가이긴 하지만은 국가에서 무료로 다 놔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폐렴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어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발생을 더 많이 하는 통계는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더 뭐 그런 위생관념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워낙 인구 밀도가 높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뭐 오미크론 다 걸리듯이 그렇죠. 자꾸 모여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 폐렴 구균을 비롯한 이 박테리아도 내가 말하면서 튀어나가서 앞에 사람이 앓고 이제 이런 식이고 또 하나는 폐렴 중에서는 병원에서 걸리는 혹은 요양원 같은 시설에서 걸리는 폐렴이 많습니다. 시설에서. 네, 그런 경우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이제 나이 들면 다 요양시설에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집단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걸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게 폐렴이 걸리면 이제 가타 잘못하면 그냥 그 길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렇죠. 폐렴 무서운 병이라고 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의료진이나 이 폐렴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예요. 조기 진단, 예, 조기 치료. 항생제는요. 폐렴으로 병원에 왔는데 이제 우리가 좀 대기가 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생제 늦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서 심사평가원 같은 데서는 8시간 내에 항생제가 투여가 안 되면은 그 의사나 그 병원은 잘못했다. 이렇게 8시간. 이렇게 이제 페널티 아닌 페널티를 매깁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되면 평가가 나빠지면 그 의사나 우리 교회는 살아남을 수 없겠죠.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데 조기 진단은 의사를 만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혹시라도 폐렴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자꾸 뭐 해열제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 부모님이나 중에서 자꾸 좀 열나면서 뭐 기침하고 그러면 장기침을 좀 그렇죠. 괜찮겠지 그러고 약국에서 그냥 약 사 먹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상하면 일단 의사를 만나셔야 돼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간헐적으로 기침을 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그건 아니에요. 아. 예. 폐렴은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중요한데 그냥 괜찮겠지 그러면 안 돼요. 평소에 약간 기침하시던 분들은 폐렴에 걸리면 기침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기침이 훨씬 더 깊어지거나 가래가 누렇게 나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감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죠. 그냥 기운만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폐렴인데 기침도 안 하고 열도 안 나고 무기력함. 예. 근데 병원에 모시고 와서 보면 폐렴이 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중요해요. 진단 자체는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엑스레이 찍으면 다 나옵니다. 엑스레이. 예. 폐렴은 엑스레이 찍으면 뭐 100% 가까이 진단이 되니까요. 그래서 의사를 만나시라는 거죠.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부모님 모시고 부모님께서 장기침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을 빨리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폐렴구강 백신 맞는 게 좋다. 그리고 13가를 맞고 23가를 맞으면 더 효과적인 백신 항체를 보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는 뭐 일생에 한 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냥 투자한다, 내 건강에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맞으시는 것이 옳고요. 23가는 무료니까 꼭 보건소에서 연락 오면 무조건 가서 맞으셔야 됩니다. 네, 65세 이상입니다. 네, 65세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콘텐츠를 마감할 건데 저희 끝인사가 건강하세요 이거거든요. 좀 부끄럽더라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